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연말연시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한국은 국내 사정이 좀처럼 편안한 것 같지 않아서 마음이 아픈데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리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모든 분들께서 조금 더 행복할 수 있는 날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는 2024년에 조금 분주했는데요.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는 4년 반 만에 드디어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한국에 전혀 못 가다가 4년 반 만에 드디어 한국에 가서 부모님을 뵙고 왔어요. 그리고 8월 말에는 저희 집에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식구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던 남편이 갑자기 라인 메시지를 보내왔는데요. 회사 주차장에 아기 고양이가 쓰러져 있는데 혹시 우리 집에서 키울 수 있냐는 얘기였어요. 사실 남편이랑 저는 고양이를 크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저희 어린이가 고양이 키우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가 만약에 학교 열심히 다니고 숙제 잘하면 내년 봄쯤에 키우는 걸 생각해 보겠다는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난데없이 갑자기 찾아올 줄은 몰랐죠. 게다가 다음날 이제 태풍이 올 예정이었거든요. 이 병약한 아기 고양이를 그대로 밖에 뒀다가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오히려 제가 후회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고양이는 남편이 발견한 건 아니고 남편네 회사 사장님이 발견했다고 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주차장에 고양이가 있어서 그냥 길고양이가 있구나 하고 지나쳤는데 점심때 내려가 보니까 얘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걱정이 돼서 일단 회사로 데려와서 박스에 넣고 수건 덮어주고 추루도 사와서 먹였다고 하는데요. 왼쪽 눈이 좀 안 떠지는 상태라서 어쩌면 눈을 다쳤을 가능성도 생각했는데 눈곱을 좀 떼주니까 다행히 눈은 떴다고 해요. 일단 병원부터 데려가야 할 것 같아서 남편 회사 근처에 있는 동물병원을 예약을 잡고 제가 차로 데리러 갔습니다. 직접 보니까 진짜 작은 아기 고양이였는데 수의사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생후 1개월은 넘은 것 같고 2개월은 아직 채 안 된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 고양이가 제대로 걷지를 못해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오른쪽 뒷다리 대퇴골이 똑 하고 부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골반뼈도 바스라져 있었어요. 항문 근처에 약간 출혈 자국이 있는 걸로 봐서 어디 높은 데서 떨어져서 부상을 당한 것 같은데 그래서 걸어서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주차장에 계속 쓰러져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는 골절 수술을 할 것을 권했는데요. 고양이 골절 수술 비용은 대략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 저희가 주워온 길고양이라서 일반 수술비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해주실 수 있다고는 했어요. 그리고 아기 고양이는 하루가 다르게 뼈가 성장하기 때문에 수술은 가능하면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병원은 남편 회사에서 가까운 곳을 찾아서 간 거라서 저희 집에서는 차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만약 앞으로도 통원할 걸 생각하면 이 작은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기엔 너무 거리가 멀더라고요. 그래서 통원이 어려울 것 같다고 원장 선생님께 의논을 했더니 저희 집 근처에 있는 병원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셔서 엑스레이 자료랑 소개장을 받아서 이날은 일단 고양이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소개받은 병원이 다음 날은 쉬는 날이라서 하루 기다렸다가 이틀째 병원을 찾아갔는데요. 이 새로 간 병원에서는 2가지의 선택지를 주셨어요. 먼저 수술을 해서 낫게 하는 방법이랑 두 번째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낫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셨는데요. 먼저 수술을 했을 때의 장점은 골절을 확실하게 낫게 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다만 단점으로서는 이 600g짜리 아기 고양이한테 전신 마취를 했을 경우에 그 마취 자체가 아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만만치 않은 수술 비용이 든다는 거였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수술을 하지 않았을 경우인데요. 아기 고양이는 하루가 다르게 뼈가 성장하기 때문에 굳이 수술을 하지 않아도 한 달 정도면 뼈가 저절로 붙어서 걸을 수 있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단지 이 뼈가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다리가 다소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보행 자체에 문제가 생길 정도로 아주 큰 장애가 남을 가능성은 적다고 하셨어요.
앞서 갔던 병원에서는 자연 치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조금 놀랐고요. 이 동물 치료에 있어서도 여러 의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간 병원의 원장 선생님은 제가 느끼기에는 가능하면 수술을 안 하는 쪽을 권하는 분위기였고요. 수술을 하든 안 하든 한 달 정도는 많이 움직이지 못하게 작은 케이지 안에서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저희는 고민 끝에 수술을 하지 않고 아기 고양이의 자연 치유력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바스라진 골반뼈는 지금 당장 수술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저 시간이 지나서 똑바로 잘 붙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골반뼈가 제대로 붙지 않았을 경우에는 항문 쪽에 그 배설 통로가 좁아져서 나중에 변이 제대로 안 나올 가능성이 있긴 한데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더 큰 병원에서 전문의한테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해요. 이렇게 해서 갑작스레 저희 집에 온 아기 고양이는 갑작스레 바뀐 환경에서 갑작스레 좁은 케이지 안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자유롭게 뛰어놀게 해주고 싶지만 이 다리를 완치시키는 게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하루 종일 케이지 안에 가두고 키우게 됐습니다. 밥도 잘 먹는 편이었고 토하는 일도 없고 화장실도 금방 익히는 똑똑한 고양이였어요. 다리랑 골반뼈가 부러진 것 외에는 길고양이 치고는 털이 아주 깨끗하고 건강한 편이었기 때문에 혹시나 미아고양이가 아닐까 싶어서 주변 경찰서에 확인도 하고 마이크로칩이 들어있지 않은지도 확인을 했습니다. 잘 안 떠지던 왼쪽 눈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안약을 넣어주니까 금방 깨끗해졌어요. 밥을 잘 먹어서 그런지 회복력도 정말 경이로워서 수술을 하지 않고도 약 3주 만에 케이지 밖으로 꺼내줘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다리가 구부러지거나 두드러져 보이는 부분 전혀 없었고요. 4개월이 지난 지금은 식탁이든 주방 상판이든 어디든지 가볍게 뛰어오르는 날렵한 고양이가 되었습니다. 이름은 저희 어린이가 지었는데요. 까만 밤하늘 같은 색에 드문드문 다른 색깔이 섞여 있다고 해서 호시라고 지었습니다. 호시는 일본어로 별이라는 뜻이에요. 고양이도 인간도 처음에는 서로 적응이 안 돼서 서로 어색하고 정신없이 뛰어다니기만 하고 아기 고양이라서 밥도 틈틈이 습식으로 챙겨줘야 해서 처음에는 손이 아주 많이 갔어요. 그리고 사람 손만 닿으면 막 물려고 해서 초기에는 제가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이제는 많이 안정됐고 사람한테 애교도 부릴 줄 알고 어엿한 집고양이로 정착하는 중입니다. 처음에 주었을 때 600g 밖에 안 되는 쪼꼬미였는데 이제는 벌써 3kg가 됐고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어요. 반려동물은 솔직히 처음 키워보는 거라서 당황스러운 부분도 많고 스트레스가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텐데요. 신기하게도 이 날이 갈수록 더 귀엽고 더 애착이 생겨서 아직 4개월밖에 안 됐는데 훨씬 오래전부터 우리 집에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유튜브 통해서 저희 집 고양이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의 2024년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양이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2024년은 어떤 한 해셨나요? 부디 2025년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